오믹스 특수 공용 7번째 시간으로 ABI7500과 LC480-2를 활용한 리얼타임 PCR 및 실험적 응용입니다. 다음 순서로 교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CR과 리얼타임 PCR의 개념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 리얼타임 PCR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얼타임 PCR에 사용되는 형광 다이에 대한 설명과 리얼타임 PCR 기기의 응용, 마지막으로 오믹스 특수 공용 기기실의 리얼타임 PCR 기기 소개 및 이용 안내입니다. 먼저 리얼타임 PCR을 설명하기 전에 간단히 PCR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PCR은 DNA의 원하는 부분을 복제하여 증폭시키는 기술로 싱글 카피의 DNA가 PCR 과정을 거치면서 매 사이클마다 2배로 증폭되어 n번째 사이클에서의 증폭된 양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리얼타임 PCR입니다. 리얼타임 PCR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한 PCR 방법입니다. 일반 PCR의 형광 물질을 이용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한 PCR 방법입니다. 그림과 같이 PCR 증폭 산물에 형광 물질을 붙이고 이 형광 물질을 디텍션함으로써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지게 되는데 증폭 산물의 양이 늘어날수록 형광의 양이 증가하는 원리를 이용하였습니다. 리얼타임 PCR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앰플리피케이션 플롯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림과 같이 증폭 구간에 스레솔드라는 가상의 선을 그어 샘플별 사이클 수를 확인함으로써 샘플 정량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일반 PCR은 PCR 반응이 다 일어난 엔드포인트에서 DNA의 양을 확인하게 되지만 리얼타임 PCR은 증폭 커브를 이용하여 임의의 스레솔드 라인을 정하고 CT 값을 확인함으로써 정량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리얼타임 PCR 용어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스레솔드 라인은 증폭 효율이 좋은 초기 구간에서 정하게 되는데 보통 베이스라인의 표준 편차에서 일반적으로 10배 정도 되는 수준에서 정하게 됩니다. CT 값은 스레솔드 값을 보이는 사이클 수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스레솔드 라인은 증폭이 되고 있다고 인식이 되는, 즉 형광 시그널을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지점에 잡게 됩니다. 베이스 라인은 PCR 반응의 초기 사이클을 의미하며 형광 신호가 뚜렷하게 잡히기 전의 사이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익스포넨셜 페이스 단계는 베이스 라인에서 훨씬 증가된 신호로 증폭이 활발하게 일어난 시점의 구간을 말하고, 플래토 페이즈는 반응이 모두 일어나서 더 이상 증폭 산물이 증가되지 않는 구간을 의미합니다. DNA 양이 많으면 스레솔드 라인에 일찍 도달하게 되고 양이 적으면 스레솔드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CT 값은 DNA 양과 반비례 관계에 있게 됩니다. 다음은 형광 다이입니다. 리얼타임 PCR에서 사용하는 디텍션 케미스트리에는 다이 방식의 사이버 그린과 프로브 방식의 택맨 프로브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그린은 형광 물질이 직접 DNA 이중 구조에 결합하는 방식으로 더블 스트랜드의 DNA에만 형광 물질이 직접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프로브 방식은 증폭시키고자 하는 타겟 DNA에 상보적 염기 서열을 가지는 올리고를 넣고 올리고 한쪽에 리포터라는 형광 물질을 붙이게 됩니다.
타겟 DNA가 만들어질수록 이 DNA와 상보적인 형광을 가지는 올리고와 타겟이 하이브리드를 만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의 형광을 디텍션함으로써 DNA 양 측정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택맨 프로브 방식은 상보적인 염기 서열을 가지는 올리고를 추가로 넣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이버 그린에 비해 특이성과 정확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사이버 그린의 특징에 대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버 그린 다이가 붙는 과정을 보시면 DNA 템플레이트는 PCR 과정 중 디내추레이션과 어넬링, 익스텐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디내추레이션 과정에서 더블 스트랜드 DNA가 싱글 스트랜드로 분리되고, 어넬링 과정에서 프라이머가 붙고 이중 구조가 생기면서 사이버 그린 다이가 붙게 됩니다. 익스텐션 과정이 진행될수록 많은 사이버 그린 다이들이 붙게 됩니다. 사이버 그린 방식은 정량적으로 간단한 방법이긴 하지만 모든 이중 나선 구조에 결합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프라이머 다이머 밴드나 비특이적인 반응으로 인해 생겨난 이중 나선 구조에도 사이버 그린 다이가 모두 결합하므로 이러한 비특이적 반응들이 있었는지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멜팅 커브라고 하여 멜팅 피크를 확인하게 되는데, 사이버 그린이 이중 나선 구조에 결합하는 특징을 역으로 이용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이버 그린을 이용하여 리얼타임 PCR이 끝난 상태에서는 사이버 그린의 형광값이 당연히 높게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PCR 튜브의 온도를 올려주게 되면 더블 스트랜드가 풀리면서 형광이 감소하게 되는데, 형광이 감소하게 되는 지점의 온도를 TM 값으로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DNA의 길이에 따라 각각 다른 TM 값을 나타내게 되는데, 다른 종류의 TM 값이 나타났다는 것은 원하지 않는 더블 스트랜드 DNA의 반응 산물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은 TM 값이 다른 세 종류의 DNA가 만들어진 그래프입니다. DNA의 길이가 길면 TM 값은 높아지게 되고, DNA 길이가 짧으면 TM 값은 낮아지게 됩니다. 보통 낮은 TM 값을 가지는 것은 프라이머끼리 결합한 프라이머 다이머로 볼 수 있고, 높은 TM 값을 가지는 것은 논스페시픽한 증폭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TM 값이 75도보다 낮으면 앰플리콘의 길이를 50 베이스 페어 정도로 예상할 수 있고, 85도보다 크면 타겟의 앰플리콘 길이보다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택맨 프로브 타입입니다. 그림과 같이 프로브에 레포터 다이와 퀀처 다이가 붙는 형태로 되어 있어 첫 번째 레포터 다이가 분리되면서 형광을 발현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사이버 그린 다이와 택맨 프로브 사용 시 각각의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버 그린은 형광 프로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비용으로 실험 진행이 가능하고, 프라이머 세트만 디자인되면 여러 타겟의 발현 확인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멜팅 커브를 추가적으로 확인해 줘야 하므로 시간적인 소요가 있다는 점과 민감도와 특이성이 낮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멀티플렉싱 기능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습니다. 프로브는 특이성과 정확성이 높고 멜팅 커브 분석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아 시간적인 소요가 추가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멀티플렉스가 가능한 방법입니다.
반면에 형광 프로브 제작에 고가 비용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고, 여러 타겟 사용 시 타겟에 대한 각각의 프로브가 필요한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리얼타임 PCR의 응용 부분입니다. 리얼타임 PCR은 절대 정량 또는 상대 정량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보시는 그림은 절대 정량 방법으로 농도를 알고 있는 스탠다드 물질을 이용하여 스탠다드 커브를 그린 후 언노운 샘플의 CT 값을 이용하여 농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상대 정량의 응용 부분입니다. 상대 정량으로는 델타 CT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엔도진 컨트롤을 이용하여 레퍼런스 샘플과 보고자 하는 타겟 샘플의 CT 값의 상대적인 차이를 이용하여 정량하는 방법입니다. 그림에서는 엔도진 컨트롤로 갭DH를 사용하였고요. 컨트롤 샘플과 트리트된 샘플에 대하여 상대적인 차이를 이용하였습니다. 아래 계산식에서 보시면 델타 CT 값은 트리트 샘플의 타겟진 CT 값과 엔도진 컨트롤의 CT 값의 차에서 컨트롤 샘플의 타겟진 CT 값과 엔도진 컨트롤의 CT 값의 차를 뺀 값으로 계산이 되어 상대 정량을 하게 됩니다. 오믹스 특수 공용 기기실의 qPCR 기기로는 서모사의 ABI7500 모델과 로슈사의 라이트 사이클러 480 모델 장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오믹스 특수 공용 기기 사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믹스 특수 공용 기기실에 구비되어 있는 qPCR 기기들의 장점 및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ABI7500의 특징 및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록스 노멀라이제이션 기능으로 실험적인 오류를 해결하고 결과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파이패팅 에러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결과의 편차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 주고 실험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용 qPCR 사용 연구자분들 중 qPCR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실험적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험적 편차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연구자분들에게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중구성 알고리즘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형광 다이 간의 간섭 현상을 제거해주는 알고리즘을 통하여 여러 유전자를 동시에 분석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해주고 정확한 결과값을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으로 소모품의 호환성 및 범용성 부분입니다. 타사에 비하여 웰 플레이트나 마스터 믹스 등의 소모품의 호환성이 뛰어난 편이며 이러한 부분은 실험의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LC480-2 장비의 특징 및 장점입니다. 첫 번째로 PCR 서멀 블럭 사이클러가 디자인되어 있어 열원을 블럭 전체에 동일하게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림과 같이 힙 블럭과 쿨링 엘러먼트 사이에 서머 베이스 층이 있어 증발과 응결을 고속으로 수행하여 열을 블록 전체에 동일하게 전달해 줍니다. 이러한 장점으로 웰간 베리에이션이 없고 PCR 반응 시간이 30분 정도 단축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성능 광학 시스템입니다. 빛을 멀리서 쏘아 전체적으로 고르게 디텍션 할 수 있게 하여 웰간 간섭 현상을 제거해 줍니다. 다음으로 96웰과 384웰의 교체가 손쉽게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PCR 기기는 웰 블럭의 교체가 쉽지 않아 기기에 사용하고자 하는 블럭을 고정하여 사용하는 반면 LC480은 상황에 따라 사용자의 블럭 변경이 가능합니다. 토너 교환 형태로 사용자가 쉽게 교체가 가능하고 소프트웨어상에서 자동 인식하여 최적화시켜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LC480에서 사용하는 광원으로는 화이트 LED를 사용하고 있어 빛의 세기가 밝고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다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ABI7500 장비와 LC480 장비에서 사용 가능한 다이들을 표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ABI7500 장비는 5개의 필터를 가지고 있고 5개의 파장대의 형광 다이를 디텍션 할 수 있습니다. LC480 장비도 다음과 같은 파장대의 형광 다이를 디텍션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ABI7500을 이용하여 진행한 논문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퍼블리시된 논문으로 바이러스 감염과 숙주와 바이러스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한 논문입니다. RNA를 cDNA로 합성한 후 7500 기기를 사용하여 바이러스 발현량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논문은 2020년에 퍼블리시된 논문으로 RT-qPCR을 이용하여 사스-코비드 바이러스 감염을 확인하기 위해 최적화된 분자 진단에 대한 논문입니다. 샘플에서 RNA를 추출하여 RT-qPCR을 진행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ABI7500 장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슈사의 LC480 기기가 사용된 논문입니다. 2020년도에 퍼블리시된 논문인데요.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병원 실험실에서 코비드 바이러스 발병 기간 동안에 코비드 검출을 위한 추출 및 증폭 분석을 평가한 논문으로 LC480과 다른 기기의 증폭 분석을 평가하였습니다. 다음의 논문도 2020년도에 퍼블리시된 논문인데요. 임상 표본에서 CMV의 정량적 검출을 위한 qPCR 분석으로 LC480을 사용하였습니다. 바이러스 병원체 물질 및 인체 조직에 대한 표본 DNA를 추출하여 LC480을 이용하여 qPCR을 진행한 논문입니다. 다음은 리얼타임 PCR 이용 안내입니다. 기기 사용자 교육 습관은 다음과 같고 교육을 이수하셔야 기기 사용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기 사용 습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ABI7500 기기와 LC480의 습관을 각각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기 교육은 ABI7500은 매달 셋째 주, LC480은 매달 넷째 주 월요일에 진행되며 정확한 교육 날짜는 메일로 다시 공지드립니다. 기기 사용 예약은 기기 예약 사이트를 참고하시고 사이트에 들어가신 후 기기 예약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실에서 공급되는 소모품 수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고 소모품 신청 시 참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리얼타임 PCR 교육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